안녕하세요, 차이낸스토리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중국의 인기 연예인이라는 점, 마약 혹은 성매매 혐의로 중국에서 처벌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 처우양 군중들의 제보에 체포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농담 반, 진담 반이 유행어가 있는데요. 세계 5대 정보기관은 미국의 CIA, 구소련의 KGB, 영국의 MI6, 이스라엘의 모사드, 그리고 중국의 처우양 군중이다. 중국에서도 당연히 연예인 관련 스캔들은 수시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탑스타가 관련된 스캔들은 대부분 베이징에서 일어나고 또 처우양치 공안이 나서 해결합니다. 그 넓은 중국 대륙에서 거의 모든 연예인들의 스캔들이 상하이나 광저우도 아닌 베이징시 처우양치에서 주로 발생하는 이유는, 먼저 베이징은 중국의 문화예술의 중심지라 대형 미디어 기업들과 교육기관들이 밀집돼 있고, 특히 중국 국영방송국인 CCTV 본사가 있는 처우양치에 이들 관련 기업들이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헐리우드와 같은 문화예술 종사자들은 처우양치로 집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즈니스에도 유리하고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베이징은 중국 최고의 부동산 투자 지역으로 고수입 연예인들의 재테크에도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지역입니다. 반면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이면서 정치 중심지라 사소한 범죄라도 엄격하게 단속하고, 중국 정부의 중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동원되는 중국 최고 수준의 공안, 정보 인력들이 근무하는 지역입니다. 전 중국의 문화예술인들이 모두 베이징 처우양치로 모이고, 이들이 중국 최고 엘리트 공안, 정보기관과 부딪히면서 처우양치는 연예인 스캔들 다발 지역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동안 처우양치에서 체포돼서 처벌받은 중국의 유명 연예인들만 해도 등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보면요, 마약이나 성추문으로 처벌받은 여성 연예인은 극히 드물었다는 사실. 이건 남성 연예인들의 스캔들이 대상이 주로 여성 연예인 혹은 일반인들인데 반해서 여성 연예인들의 경우 스캔들 대상이 대부분 정부나 재계 고위급 인사들이라 공안과 같은 법 집행기관이 먼저 나설 가능성은 원천 봉쇄되었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1일자 중국의 법치일보를 보면 처우양 군중은 현재 14만 명이 실명 등록한 조직으로 처우양치의 환경미화, 휴게시설, 지하철, 대민 서비스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안, 퇴직한 노인, 택배기사들, 심지어 사무직 노동자도 참여하는 조직이라고 했습니다. 처우양 군중의 임무는 위급 사태가 발생하면 보고하고 불법 범죄 단서를 찾아낸다. 수상한 사람, 차량, 물품 발견하면 즉시 보고한다라고 합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갈 때도 주변을 관찰할 정도로 처우양 관중은 자신들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관영 매체 법제만보를 보면 처우양 관중과 비슷한 성격의 조직들이 베이징의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도시와 농촌 전역에 퍼져 있고 익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현재 처우양 군중은 꾸준히 조직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붉은 완장을 착용하지는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처우양 군중의 제보에 가장 먼저 처벌을 받은 사람은 2013년 8월 체포된 중국계 미국인으로 엔젤 투자자였던 쉐만지였습니다. 쉐만지는 당시 해외 언론들과 인터뷰, 논평, SNS 활동, 공개 행사들을 통해서 중국 정부의 정책을 신랄히 비판했지만 미국 국적이라 중국 정부도 함부로 다루기 어려웠던 인물이었습니다. 처우양 군중의 주요 임무가 원래 공권력을 도와서 공공질서를 확립, 치안 문제 해결이었던 데 반해서 최근 들어서는 주로 반체제 인사, NGO, 인권, 종교단체, 그리고 사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감시하는 임무에 투입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건 결국 중국 정부가 정치적인 필요와 코로나로 흉흉해진 민심을 감시하기 위해 조직을 확장 운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양군증의 역사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194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8년 처양치가 베이징의 행정구역으로 정해질 때까지 1187명 수준의 치안 순찰대원들이 활동을 했는데 초기에는 북한의 5호 담당지와 비슷한 조직으로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층마다 층장이 있고 건물당 출입문이 하나가 있는 구조라면 문에서 문장, 단지를 책임지는 원장, 전체 지역을 총괄하는 대장으로 구성된 조직이었다고 합니다. 처양군증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도 천문학적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월 300에서 5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1인당 월 평균 400위안으로 계산하면 월 5,600만 위안, 연간 6억 7천만 위안의 예산이 필요한 건데 베이징의 다른 지역, 여기에 대상을 중국 전체로 확대하면 시민들을 감시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양관증 조직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보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민족 종교국은 불법 종교활동 신고에 대한 포상 조치로 포상 금액은 일반적으로 200에서 1000위안, 주요 불법 종교활동에 관해서는 지역마다는 다르지만 2000에서 5000위안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보도할 만큼 이번 이이펑의 성추문 사건은 중국에서 큰 이슈가 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이펑의 성추문과 관련된 소문은 지난 5월에도 나왔고요. 7월에도 나왔지만 그때는 그냥 넘어가다가 갑자기 추석 직전인 9월 11일 그동안 연예인들의 스캔들은 크게 다루지 않았던 관영 언론들이 직접 나서 보도하는 걸 보면서 뭔지 모르는 큰 힘에 의해 만들어지는 이슈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이건 마오쩌둥의 젊은 시절을 연기했던 유명 연예인의 성추문 사건이어서 이슈가 되었다기보다는 이슈를 이슈로 덮는 느낌? 도대체 중국에서 어떤 큰 사건이 터졌기에 혹은 어떤 문제를 덮으려고 이번 사건을 이렇게 띄우는 거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지금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추가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이펑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는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이펑뿐만 아니라 중국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리운드의 성추문 사건도 결국 빅데이터를 통해 증거가 확보되었다라는 외신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처양군증을 통해 마약이나 성매매 관련 여성들 그리고 연예인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던 처양치 공안은 그동안 요주의 인물로 관리 대상이었던 여성들의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요주의 여성과 이이펑의 금전 거래 내역을 확인해 구속할 수 있었고 그동안 다른 연예인들도 이런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 구속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방대한 규모의 오프라인 조직과 간편 결제 시스템을 통한 금전 거래 내역과 위치 추적, 이런 개인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를 가공해 체포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중국에서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 현금 거래는 일부 노령층을 제외하면 거의 사라졌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 페이와 같은 간편 결제 시스템이 대중화되었지만 다른 거는 몰라도 지푸바오 외신 결제와 같은 간편 결제 시스템만큼은 중국이 훨씬 앞섰다고 보는데요. 이건 오래전부터 진행시켜온 중국 정부의 큰 계획 중 일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중국인들의 자금 흐름을 간편 결제 시스템으로 집중시켜서 관리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 빅데이터를 모아서 필요한 분야에 활용한다 라는 계획. 타오바오에서 시작한 지푸바오 결제 시스템, 초기에 세금도 없었고 수수료도 없고 자금 추적도 하지 않는다는 식을 사용자들에게 심어주지 않았다면 지푸바오나 텅신의 웨이신페이가 지금처럼 중국인들이 애용하지는 않았겠죠. 물론 그 뒤에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보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